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살짝 소외되는 듯 보였던 증권주가 다시금 반등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수혜 등 이 증권주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 KLX 증권지수 추이를 보시면요. 일단 6%가량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730포인트 전에서 출발을 해서 연초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국내 증시 조정과 함께 살짝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77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증권사 전문가들은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지수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데는 총 4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넥스트트레이드의 개장으로 본격적인 복수 거래 시장 체제가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주식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아무래도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수수료 수익 증가 안에서 증권사별로 연간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1조 7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보아도 대체거래소 설립 이후 수수료가 늘어났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꼽히는데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연초보다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고요. 여전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속에 위탁 매매 수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전 업무 허가 그리고 종합투자계좌 IMA에 대한 재정비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그리고 종투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에게 일반 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과 키움, 신한증권이 인가를 획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당국이 3월 중에 IMA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IMA의 라이선스가 신청 가능한 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점도 기대에 볼만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라는 점인데요. 앞서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당시에 증권업의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하면서 따라서 단기 순이익도 함께 성장한 바 있고요. 지난해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로도 수출 중심의 기업 실적의 전망치는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하향이 조정된 반면에 증권업은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이 환경들이 또 증권업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솔케미컬입니다. 7.8% 넘게 상승세. 오늘 11만 5,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는 2월부터 3월까지는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우하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이번에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온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는 물리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너무 많죠. 근데 지금 2월 달에 조금 올라갔다라고 해도 지금 소위 얘기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떨어졌고 과거에 이제 21년도가에 최고점 찍었을 때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뒤에 이제 케미칼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화학 쪽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한솔케미칼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반도체 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한솔그룹 자체가 이제 한솔테크닉스가 아이온스라는 기업도 좀 투자를 했고,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전고체 프리커서 쪽에 굉장히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이 이제 주력 제품이 무엇이냐면 과산화수소를 주력 제품으로 좀 삼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의 이제 그 식각이나 세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한솔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어떤 매출이 좋아지면 한솔케미칼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말고 이제 시장에서 한솔케미칼을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다른 기업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보고 길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한솔케미칼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사실 이때 뭐 많이 오른 기업이 한두 개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밀었던 기업이 있어요. 테이펙스라고 이제 상장주인데 시가총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과거에 테이펙스가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면 2차 전지 셀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과거에는 지금 좀 약간 모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렇듯이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실적도 많이 좀 약간 감소한 상황인데 과거에는 한 분기 매출이 한 400억 이상 나왔던 굉장히 한솔케미칼의 어떤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했던 기업이 테이펙스예요. 근데 지금 테이펙스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은 역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고가권에서 거의 9만 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지금 14,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응급제 쪽을 준비를 해서 셀 기업과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기사가 좀 나온 게 있는데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 응급제를 준비를 해서 셀 기업과 테스트를 한다. 다른 데는 아니겠죠. 이제 뭐 삼성 SDI겠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검증이 되고 이제 매출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약간 투자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가장 안 좋을 때,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안 좋을 때 두 개의 모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을 어떤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솔케미칼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출 보면은 기관들 수급을 보면 수급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투신, 뭐 연기금, 뭐 증권 이렇게 있는데 금융투자. 근데 뭐 고루고루 이제 기관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나 좀 약간 단점은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작년 한 10월 달서부터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약간 잦아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만 매수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가장 안 좋을 때 두 개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을 픽을 한다라고 한솔케미칼이 가장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일단 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두 안 좋은 가운데 이 두 개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 한솔케미칼 앞으로의 주가 반등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이 기업 보면은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을 왜 미리 못 찾았지? 네, 라는 간과하지 생각이 않았나. 드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이 보니까는 15거래일 동안 16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사실 전체 지수가 하락할 때에도 주가 계속 올라갔네요. 네. 근데 이 현대백화점이 사실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반등인지 이런 구간들은 사실 10년 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10년 이상 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을 보는 어떤 시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조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리포트를 보니까 원조 효과가 뭐냐면 내가 잘해라는 것보다 남이 저 사람 잘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뜻이 이제 원조 효과인데 엔저 때 이제 일본은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엔저 때 이제 일본 백화점들의 매출이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원화도 굉장히 좀 약세고 앞으로 이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약간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백화점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오늘 백화점 그 삼형제들이 다 좋죠. 현대백화점 좋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좋고 신세계 좋고 신세계는 좀 약간 이마트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의 앞으로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시장에서 특별히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오르면 사실 그 시세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특별한 모멘텀 없이 올라가는데 한 가지 현대백화점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지누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픽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나요? 지누스가 매출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살 때도 사실 8천억을 넘게 줬고 지금은 좀 약간 시가총액 내려왔는데 아마존에서 매트리스를 거의 뭐 1위를 거의 뺏긴 적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저도 현대백화점 가서 봤어요. 예.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파는 기업이죠. 근데 현대백화점이 이제 매출 성장을 지누스도 사실 매출이 많이 좀 쪼그라들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누스가 작년에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흑자로 턴을 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대백화점의 상승을 다른 백화점보다 조금 더 높게 잡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 너무 많이 긴 기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월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가 거의 고점이었던 것 같고 거의 10년 넘게 좀 떨어졌었죠. 이거를 뭐 거의 뭐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표현인다는 반려주식과 언제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되면 팔겠다고 했을 때 반려를 하면서도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저점을 봤을 때는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저점과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고 요즘 최근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봉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올라간 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일봉을 보면 근데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월봉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뭐 올라간 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가격 보고 계신 그 레인지가 있을까요? 가격이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차트에다 선 긋는 건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걸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퍼센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퍼센트로 지금부터 한 30% 정도는 좀 약간 러프하게 보셔도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하나만 올라가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 신세계, 롯데쇼핑 다 주가가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엔저 때 일본 백화점 매출이 급증했던 걸 한국에 적용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이제 다시 실적 좋아질 때도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듣고 왔고요. 앞으로 30% 정도의 룸, 지금 58,700원대니까 아마 6만 원대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